안녕하세요, 나덕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검사는 잘 안 되고 그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은 누르듯이 답답하다. 근데 검사는 정상이다. 그런 거죠. 증상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소화는 잘 안 되고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우측 뒷머리가 심장이 뛸 때마다 찌릿거리는 두통도 있고, 때론 긴장이 극도에 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이 울컥거리기도 하고, 그때 이제 몸이 처지고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돼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의원이고 병원이고 뭐 종합병원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만 가지 검사를 다 했죠. 혈류 검사, 운동부 검사, 심장 초음파, 심전도, 뭐 위내시경, CT 뭐 했는데 모두 다 했는데 검사는 정상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무슨 병이냐? 나 좀 고쳐줘라 이런 거죠. 이러시는 분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이렇게 복잡한데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병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편한 게 병이죠. 근데 이제 병이 있나요? 하도 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그냥 정신적인 거야. 그냥 네가 정신적인 것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네가 그냥 정신적인 것이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그냥 느끼는 거야. 마음을 굳게 먹어 이런 소리도 많이 듣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병이 있냐?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편한 것이 병입니다. 불편한 것이 병이다. 사실은 이건 한의학이 아니에요. 서양의학이고 한의학이고 의학은 불편한 걸 고치는 게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병인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게 왜 검사가 안 되냐? 이런 거죠. 지금의 이제 증상이 복잡한 여러 가지 증상이 서양의학적 검사의 한계 범위 밖에 있다는 거죠. 검사될 수 있는 게 정도 한계가 있을 건데 그 한계를 벗어났으니 검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질병은 에너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가 여러 가지 병을 만드는 건데 에너지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가 형태의 변화를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정상인 이유는 에너지 자체의 문제이거나 지금 검사는 형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의 문제는 검사가 되지 않죠. 또 하나는 형태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에너지가 형태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변화가 너무 작아. 그럼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을 크게 보면 한의학적 질병과 서양의학적 질병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한의학적 질병과 서양의학적 나누는데 물론 이게 경계선이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상당히 겹치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에너지의 변화가 형태의 변화를 일으켜서 병이 되는데 그 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커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작으면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크다 작다를 숫자로 나타내 보면 세포가 암 같은 경우에 세포가 100만 개가 모이면 1mm 정도 됩니다. 당연히 1mm는 검사되지 않죠. 대개 한 1cm 정도 돼야 되는데 1cm 정도. 그러면 세포가 한 10억 개가 돼야 됩니다. 요새 뭐 검사법이 발달돼서 5mm가 나온다고 쳐도 세포가 1억 개는 넘습니다. 검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꽤 변화가 있어야 검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검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변화가 작은 영역부터 시작해 갖고 이쪽은 검사되지 않죠. 검사되지 않습니다. 이게 증상일 뿐이고 불편한 걸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복잡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검사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에너지로 나타나는 병, 즉 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을 좀 그 나타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에 아, 병이 나타나는 것은 가운데서 심기가 막혀서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기가 막혀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오래 돼갖고 이제 누르는 듯 하기도 하고,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기가 뭉친 자리는 염증이, 양방으로 볼 때 염증으로 진단받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진단을 잘 받게 되죠. 기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못 그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위로 기가 모이니까 두통이나 어찌라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목덜미가 통증이 생기거나 뻑뻑해지고 어깨 아파지고 무겁고 목 디스크도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팔저림 같은 것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허리도 아파지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것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심기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도 이제 서양에서도 하트가 심장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기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서 불안증, 공황증, 불면증, 우울증 같은 것들도 다 심기의 증상, 심기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것들은 양광에서는 서양의학에서는 정신과적인 질병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심장병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심기의 문제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소화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발이 저리고 쿵쾅거리고 그 다음에 어깨 통증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기를 치료하는 것이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심기를 치료하면 증상이 모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짱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데 뭐 한 번에 없어지진 않고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치료를 할 때는 이건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질병이 아니니까 현재 그냥 신경안정제를 쓰거나 뭐 항우울제를 쓰거나 하는 정도니까 뭐 치료법이 없고요. 검사가 정상이니까 치료를 할 때는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검사는 정상인데 증상은 복잡한데 검사는 정상이라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